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제목은 50년 만에 꺼내본 이름 하나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시는 정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편지 봉투를 여는 순간부터 무언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올해로 72이 된 제가 반세기나 품고 살아온 이름을 오늘에서야 꺼내봅니다. 제 이야기는 1970년대 초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돼요. 그땐 너무 가난해서 책 한 권 살 돈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3이었고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동네 공사판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20이 넘은 청년에게 세상은 그저 버거운 곳이었죠. 그런 제게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이었어요. 21살, 동네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가씨였고 읍내의 약국에서 일하던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촌뜨기 청년이 감히 마음을 품기엔 너무 먼 사람 같았죠. 처음 선이를 만난 건 어느 장마철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저는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큰 트럭 한 대가 무릉덩이를 지나가면서 흙탕물이 제 쪽으로 확 튀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순간 저는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로 옆에 서 있던 선이가 웃으면서 제 손에 하얀 손수건을 쥐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옷은 다시 빨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넨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버스를 타면 선이와 마주치게 됐어요. 버스에서 내리면 집 방향이 같아서 10분 정도를 함께 걸었죠. 처음엔 그저 어색한 침묵뿐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선이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사장은 어땠어요? 정우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그 질문들이 너무 좋았어요. 누구도 제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공사판을 떠돌다 보니 글씨도 삐뚤삐뚤했고 편지 한 통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맞춤법도 엉망이었고 말투도 촌스러웠죠. 선이처럼 똑똑한 사람 앞에 서면 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선이는 그런 저를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손에 구겨진 종이 쪽지를 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자 선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에서 종이를 받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이가 약국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가서 함께 썼고 해가 길어지는 여름엔 둑길을 돌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이가 약국에서 받은 작은 사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오늘 힘들었죠? 이거 드세요. 그 사탕이 얼마나 달았는지 저는 아껴 먹으려고 입에서 천천히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공사장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를 선이에게 선물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고 선이가 웃었지만 그 돌멩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선이는 그 돌을 약국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고 있었대요. 주말이면 우리는 동네 뒷산에 함께 올랐어요. 선이는 약초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줬고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 선이가 따지 못하는 높은 곳에 열매를 따서 내려줬습니다. 산 꼭대기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날도 있었어요. 선이가 싸온 주먹밥을 먹으며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도 되나 했더니 선이는 웃으면서 당연하죠. 정우 씨 것도 챙겨왔는 거려. 라고 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마을 풍경이 참 좋았어요. 저 멀리 들판이 보이고 굽이굽이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들렸죠. 선이가 여기서 보면 세상이 참 평화롭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선이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 어디든 평화로운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이의 두 볼이 빨개졌어요. 비 오는 어느 날 저녁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선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평생 제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엔 선이가 제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약국에서 가져온 종이 쪽지에 문장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알려줬죠. 이렇게 쓰면 더 예쁘게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띄어쓰는 거예요. 그렇게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선희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배우는 척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길 바라면서요. 선희는 제가 문장을 하나 쓸 때마다 정말 잘 쓰시네요. 정우 씨는 똑똑하세요. 라고 칭찬해줬어요. 저는 그 칭찬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를 똑똑하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선희 옆에서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장날에 장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희가 약국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갔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에서 선희가 제 옷소매를 살짝 잡고 걸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잃어버릴까 봐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선희의 얼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서 선희에게 붕어빵을 사줬어요. 제가 가진 돈으론 턱없이 부족한 선물이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라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장터 한쪽에 앉아서 붕어빵을 반씩 나눠 먹었어요. 선희가 정우 씨, 행복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저도요, 정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생전 처음 선희에게 선물을 샀어요. 읍내 가게에서 산 빨간 머리핀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서요, 받아주실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건넸더니 선희는 두 볼이 빨리려서 제가 더 고마운 거려. 하며 그 자리에서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날 선희의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머리핀을 꽂은 선희가 예쁘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머리핀이 아니라 선희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절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선희 곁에서는 당당할 수 있었고 선희는 똑똑했지만 제 앞에서는 그냥 21살 소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1972년 가을이었습니다. 선희네 아버지가 갑자기 큰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것도 한 달 안에요. 선희 아버지는 딸이 시골 청년과 가까이 지내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대요. 서울로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선희 집안과 제 처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지마저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됐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전국의 공사장을 떠돌아야 했어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때로는 강원도 산골까지 갔습니다. 선희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선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세상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제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 선희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기 직전 마지막 용기를 내어 선희에게 편지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생애의 첫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선희 씨,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희 씨를 사랑합니다. 군대 다녀와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줄 수 있나요? 하지만 그 편지는 결국 제게 돌아왔어요. 이사함이라는 붉은 도장과 함께요. 선희네 가족이 서울로 완전히 이사를 간 거였죠. 주소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에는 눈이 소복소복 내렸고 제 손에는 반송된 편지 한 통만 남아 있었어요. 아,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지금은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가 됐죠. 제 인생이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아내도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선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그 장마철 날의 손수건이 떠올랐고 눈이 내리는 밤이면 돌아오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생각났습니다. 빨간 머리핀을 꽂고 웃던 선희의 모습이,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주던 그 저녁이 평생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가끔 나를 떠올릴까? 선희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반세기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희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그리고 가끔은 그 시절 23 청년과 21살 아가씨가 함께 걷던 두 길을 떠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잊고 지낸 이름 하나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 사랑도 그 시절엔 분명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 서산 정우올림.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우님의 사연을 읽는 내내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지켜내지 못했지만 분명 진심이었던 사랑.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우리 안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님, 그리고 선희님, 두 분의 젊은 날의 사랑이 오늘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